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싼 월세와 살기 적당한 환경 덕분에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사한 첫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첫날 밤, 깊이 잠들려고 할 즈음이었다. 꿈결 사이로 어렴풋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는 아파트 복도를 따라 내 문 앞으로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아마 아랫집 사람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나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문을 열고 나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에 그저 이불을 푹 덮어 쓴 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몇 주가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이 사실을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관리실의 아저씨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예전 이 아파트에 있던 대학생 자취생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한 대학생이 살았다고 했다. 그는 외로움과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의 영혼이 아파트를 떠돌며 도움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저씨는 또 별다른 방법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매일 밤 문 옆에 작은 불을 켜놓으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불빛이 영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관리실 아저씨의 말을 따랐다. 불을 켜놓고 자리를 잡았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흰 옷을 입은 누군가와 마주했다. 그 사람은 울고 있었고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도와줘. 너무 외로워. 나는 눈을 뜨고 소름이 돋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 이후로도 때때로 같은 꿈을 꿨다.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가끔씩 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큰 두려움은 없었다. 내 방에 켜온 작은 불빛이 그 영혼에게도 조금의 위로가 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사를 하며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마지막 날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작은 불을 껐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잘 있어. 이제는 평안하게 봐라. 그 후로 한참이 지났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그 대학생의 영혼은 지금쯤 평온을 찾았을까 가끔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가 전해준 작은 위안을 이어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해 여름 대학생인 지원은 방학을 맞아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지역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해가 지면 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의문 없이 지나쳤던 일이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지원에게는 이 현상이 꽤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원이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예의 그 평소와 같이 서둘러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려 어둡게 방을 만들었다. 지원은 부모님께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난감해하며 대답을 피했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존재에 관한 거야. 그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밤이 되면 나타나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했다. 한 번 그림자에 접촉된 사람은 며칠 안에 정신이 나가서 실종되거나 미쳐버린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밤에 그림자를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참회의 의미로 저녁이면 모두 집거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지원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고 실루엣은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인물보다도 커다랗고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 순간 지원의 등골이 오싹해졌고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커튼을 더 굳게 잡아당겼다. 다음 날 지원은 이 이야기를 친구 지환과 나누었다. 지원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을 부정했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한때 그림자와 맞닥뜨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아직 젊었을 적에 한 번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절대로 그림자를 비쫓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오히려 지원과 지환의 호기심을 더욱 불태웠다. 결국 두 사람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달빛마저 희미한 어두운 길을 따라 걷던 그들은 결국 마을 외곽의 오래된 묘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림자는 그들 주위를 맴돌며 서서히 다가왔다. 시간이 갈수록 지원과 지환은 점점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두려움에 질린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그림자는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고 곧바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지원은 절박한 마음에 지환을 부축하고 겨우 집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환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눈은 항상 공허한 곳을 응시했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원은 친구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환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고 지원은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이후 지원은 결코 밤에 마을 밖을 나서는 일이 없었고 점차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해 이후로 지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림자에 대한 경험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어둠 속에서 서성거리는 무언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원은 늘 조용히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림자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청사댁이라 불리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사댁에 얽힌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간혹 불빛이 보이고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어두운 밤 랜턴과 카메라를 챙겨 청사댁을 찾아 떠났다. 길을 잃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켰지만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자 신호가 끊기고 말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해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그들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걷다 드디어 청사댁에 도착했을 때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슨 채로 삐걱거렸다. 친구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민수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안에서 절대 따로 떨어지지 말고 같이 다니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고 모든 것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서 소리가 난 방향을 주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 소리였지. 한 친구가 두려움을 무마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치 누군가 옆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서늘한 공기에 모두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때 갑자기 민수의 랜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민수가 당황하여 랜턴을 두드리자 랜턴은 다시 불이 켜졌지만 방 안에는 이전까지 없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랜턴을 이리저리 비췄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낡은 피아노가 갑자기 혼자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음을 익숙하게 연주하듯이 음산한 멜로디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패닉 상태에 빠진 친구들은
불을 켜진 방을 향해 달려갔지만 민수는 그만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진 민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앞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눈앞의 여자는 서서히 다가왔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집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뒤따라왔다. 간신히 집 밖으로 탈출한 그들은 어두운 숲길을 달리며 되도록 빨리 마을로 돌아가려 했다. 그리고 뒤돌아본 순간 청사댁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을로 돌아온 이후에도 친구들은 한동안 마을의 숙박업소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청사댁에 서 있었고 똑같은 음산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항상 나타나는 낯선 여자의 모습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깨어났다. 다음 날 마을 주민에게 이 얘기를 한 친구는 청사댁에 얽힌 전설을 듣게 되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여자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혼령이 집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그 혼령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친구들은 마을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여자의 얼굴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에는 낯설고 음산한 피아노 소리가 그들의 집에서도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 집과 관련된 기묘한 사건들은 비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서로의 악몽을 서로에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그 이야기는 인터넷의 공포 게시판에 청사댁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